영상 시작 전 저희 채널 투표에 참여해주신 1700명의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스트로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지 여쭤봤는데요. 그 결과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56%가 거리감, 31%가 타점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으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거리감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우리 스트로크를 어렵게 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공이 너무 붙었다, 타점에서 멀었다처럼 앞뒤 거리로만 거리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거리감 문제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거리감의 진짜 정체는 공간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뒤뿐 아니라 좌우, 위아래, 그리고 스윙이 나올 수 있는 공간 확보까지 이걸 통째로 느껴야 진짜 거리감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공간감의 정체와 여러분 스윙을 어떻게 실전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정주행하시면 거리감 문제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컨택 포인트에서의 공간감이 스윙 궤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부터 보겠습니다. 서 있는 자리 근처로 오는 일반적인 랠리볼을 기준으로 여기 아래 노란 콘이 여러분의 위치라고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스윙을 할 때 공간을 만들지 못하면 곧바로 스윙 궤도가 틀어집니다. 거기엔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스윙을 하기 전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을 몸 안쪽까지 들여보내고 그 상태에서 스윙하면 당연히 거리감과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스윙할 수 있는 시간 역시 부족해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 늦게 친다, 몸 가까이에서 친다는 느낌이 생기죠. 결국 임팩트 순간 팔꿈치가 상체에 딱 붙고 스윙할 공간이 막히면서 팔꿈치가 옆구리를 찌르듯 나갑니다. 그러면 궤도가 옆으로 빠져버려 거리감이 잡힌 스윙을 전혀 만들 수 없죠. 두 번째는 움직이긴 하는데 잘못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거리감이 불안한 분들은 보통 옆으로 한 발만 살짝 움직여서 스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핸드든 백핸드든 옆으로만 피해서 공간을 확보하려 하죠. 이렇게 하면 공은 여전히 가깝고 백핸드는 오른쪽, 포핸드는 왼쪽으로 스윙이 과도하게 밀리며 나갑니다. 그래서 컨택 직후에 팔꿈치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전형적인 아웃사이드인 스윙이 나오게 되죠. 즉, 여러분이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스윙 궤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리감을 잡기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인사이드 아웃 스윙인데요. 거리감이 잡히지 않는 스윙은 밖으로 빠지면서 컨택 직후에 팔꿈치가 사라지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반대로 인사이드 아웃 스윙은 라켓이 몸 가까이에서 출발해 컨택으로 가며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궤도입니다. 그래서 컨택 이후에도 팔꿈치를 계속 볼 수 있죠. 이 궤도를 만들려면 라켓이 뻗어나갈 적절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노란 라인으로 표시된 구간이 바로 라켓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옆으로만 가거나 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면서 옆으로도 함께 이동해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란 콘에서 시작했을 때 공이 가까워진다면 포핸드는 직선으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둥글게 돌아나가며 빠져야 하죠. 그래야 마지막에 앞으로 스텝을 내밀며 인사이드 아웃 궤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바운드가 되면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다시 앞으로 들어가 컨택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돌아나가며 공간을 만들고 마지막에 앞으로 들어가면 라켓이 옆으로 돌지 않고 컨택 후에도 팔꿈치가 보이는 궤도가 유지됩니다. 상대 리턴의 스플릿, 유니턴, 그리고 전진, 이 흐름에서 인사이드 아웃 궤도 유지, 이게 거리감이 딱 잡힌 스윙이죠.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역시 컨택 이후의 팔꿈치입니다. 백핸드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옆으로만 피하지 말고 곡선을 그리며 뒤로 빠져들어간 뒤 전진할 때 인사이드 아웃 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거리감은 곧 스윙할 공간을 확보하는 능력입니다. 앞뒤 거리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스윙 공간,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뻗는 인사이드 아웃 궤도에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면 공이 몸에 착 달라붙어 스윙이 꼬이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방금 보신 세 번의 포핸드는 모두 이상적인 거리에서 친 샷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정확히 확보하면 힘을 덜 써도 파워가 나오고 컨트롤도 좋아지죠. 하지만 반대로 거리가 전혀 맞지 않으면 파워는 억지로 낼 수 있어도 컨트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공을 어떻게든 맞히려고 스윙을 즉흥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높은 공을 받을 때 혹은 낮고 멀리 오는 공을 칠 때 거리감이 무너지면 제대로 된 스윙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땐 스윙 자체가 막히고 여러분이 가진 원래 스윙의 기능을 전혀 살릴 수가 없죠. 그렇다면 거리감이 잡힌 이상적인 타점은 어디일까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펜스나 벽을 손으로 밀어보는 겁니다. 여러 위치에서 밀어보면 어떤 지점에서 가장 힘이 잘 나오고 어떤 지점에서는 힘이 잘 안 나오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몸을 기울여 멀리 뻗으면 강하게 미는 건 가능해도 스윙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거리에서
가장 큰 힘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신체 구조 때문입니다. 벽을 가까운 위치에서 밀면 힘이 강하게 나오지만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힘이 줄고 멀리 기울일수록 힘을 내는 게 어렵죠. 결국 우리는 특정 위치에서 가장 튼튼한 지지대를 만들 수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최고의 스윙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지점은 무릎과 어깨 사이, 특히 허리 높이 근처가 가장 이상적인 거리와 타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팔을 그냥 자연스럽게 휘둘러 보는 겁니다. 공을 던지듯 볼링하듯 자연스럽게 휘두르면 팔이 가장 편안하게 움직이는 높이가 바로 이상적인 타점인데요. 억지로 바꾸지 않고 중력에 맡겨 팔을 흔드는 동작에서 답을 찾는 거죠.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팔을 흔들어 보면 편안하게 나오는 높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공을 칠 때는 팔을 흔드는 게 불편하다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높은 백핸드에서 파워를 내기 힘든 겁니다. 낮은 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이 불편하고 공이 멀어질수록 힘을 내기가 어렵죠. 이 단순한 실험만으로도 왜 높이에 따라 거리감이 무너지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특정 높이에서는 스윙이 편안하게 나오지만 그 외 높이에서는 불편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슨 중에 가장 많이 연습한 중간 높이에서는 거리감이 잘 잡히지만 높은 포핸드나 낮은 포핸드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왜 그렇게 이상적인 타점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적인 타점 안에서 맞는 것과 밖에서 맞는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스윙 컨택을 그냥 공에 닿았다, 그걸로 됐다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러면 몸은 최소한의 움직임만 계산해서 공에 닿는 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스윙하면 항상 균형이 무너지고 거리감이 어긋난 타점에서 치게 되면서 힘도 잃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체력을 아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코치들이 흔히 너무 게으르다, 스텝이 전혀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습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테니스에서 좋은 샷을 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그 대가는 바로 팔이 아니라 발과 다리의 움직임으로 치러야 하죠. 이미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테니스는 다리가 고생해야 팔이 편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즉, 이상적인 거리감과 타점을 잡으려면 공에 맞게 발로 공간을 만들고 멈춰서 균형을 잡고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실수를 유도하거나 위닝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상적인 거리감은 단순히 공에 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 몸이 가진 이상적인 타점 안에서 맞힌다 라는 인식으로 바뀔 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균형감, 무게이동, 그리고 정확한 높이에서 샷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로만 스윙을 조정하려는 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팔은 어디든 쉽게 뻗어 닿을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은 거리감을 가로막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발로 거리를 조정하는 훈련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데요. 이어서 실전에서 여러분의 스윙 공간을 가장 일관되게 만들어줄 거리감 연습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팔로만 거리를 조절할 때 어떤 모습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공이 멀리 가면 닿기는 하지만 결국 타점 밖에서 치게 되고 높은 공도 역시 어깨 위에서 잡히니 타점 밖에서 스윙이 나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반드시 발로 스윙을 조정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라켓을 이렇게 허리에 대고 공을 맞히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하면 팔을 쓸 수 없어 오직 발로만 공을 쫓아야 하죠. 공이 오면 높이나 거리에 맞춰 여러분이 계속 발로만 움직이며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팔로 공을 찾는 느낌 대신 발로 공을 찾는 감각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이제 포핸드 스윙에서도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발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결국 신체 조건에 맞는 이상적인 타점에서의 스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발으로 거리를 잡는 두 번째 방법, 바깥발을 무조건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을 쫓아가면서 바깥발을 강하게 내딛지 못하다 보니 결국 공과 너무 가깝게 붙어 스윙 공간이 사라집니다. 이걸 연습하려면 스플릿 스텝 후 이렇게 바깥발에 먼저 체중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중립 스탠스로 들어가 스윙하기, 이 순서대로 스윙을 반복해보세요. 백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핸드 백핸드라면 왼발을 강하게 내딛고 중립 스탠스로 들어가면 공과 가까워지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스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당장 코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컨택 후에도 고개를 숙여 공을 스트링 너머로 본다고 하죠. 거리감이 잘 잡힌 인사이드 아웃 스윙에서는 이렇게 컨택 순간 공이 스트링 너머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상적인 타점과 거리감이 확보된 상태이죠. 하지만 컨택 순간은 정말 짧기 때문에 매번 눈으로 스트링 뒷면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이 라켓으로 연습하시면 스트링 뒷면에 훨씬 몰입할 수 있는데요. 이 라켓이 바로 타점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설계된 50인치 훈련용 라켓입니다. 1세대 훈련용 라켓은 단순히 작은 타점에 맞추게 만들었다면 포커스팟은 라켓의 타겟 존이 그려져 있어 정확히 앞에서 잡히는 타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라켓 앞면으로 공을 치는 동시에 뒷면을 보는 훈련을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거리감이 제대로 잡히고 몇 번만 반복해도 타점이 눈에 확실히 잡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훈련이 단순히 라켓을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스트링 뒷면을 본다는 이미지를 포커스팟이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 라켓으로 넘어가도 거리가
거리가 잡히는 그 감각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실전에만 들어가면 거리감이 흔들리고 스윙이 자꾸 몸에 막히는 분들은 이 라켓으로 틈틈이 연습해보세요. 공이 몸 안으로 파고드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면서 훨씬 편안하게 스윙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거리감이 단순히 앞뒤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팔로만 닿으려는 습관을 버리고 반드시 발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거리감을 해결하는 핵심이었죠.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훈련만 꾸준히 해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팟 같은 훈련용 라켓까지 곁들이면 거리감과 타점을 훨씬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앞뒤 거리감만 생각하다 전체 공간을 고려하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바로 거리감이구나 하고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컨트롤도 좋아지고 파워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영상과 같이 여러분의 테니스 실력을 확 끌어올려줄 핵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거리감이 완벽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스카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